마통론은 존재하지 않았다, 또는 마통론은 여자를 혐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이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통계적으로도 과거의 여성들보다 현대의 2030 여성들의 경제관념이 훨씬 더 심각하고 80년대 마통론 개모임에서 이런 여성들을 추방했던 것처럼. 반갑습니다. 유튜브가 싫어하는 남자 현생주의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운영하고 있는 구독자 토론방에서 구독자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렸어요. 어떤 부탁이었냐면은 이 마통론에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썰이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중에 썰이 괜찮은 게 하나가 도착을 해서 이번에 그 썰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부모님께 옛날에 남편 몰래 결혼 전에 빛을 지는 그런 여자들이 있었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온 이야기를 정리한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50대 후반이십니다. 마통론이 사실 최근에서야 마통론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만 이 과거에도 마통론은 존재를 했었습니다. 이걸 확인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586 세대에서 마이너스 통장, 즉 한도 대출이라는 게 생각보다 생소한 개념이었거든요. IMF를 정면으로 겪으면서 빚 공포가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빚을 지려고 하지 않아 아마 발견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에 비교해서 현재의 젊은 세대들은 빚을 지는 거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크게 없기 때문에 아마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게 많이 유행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때문에 과거의 마통론은 마이너스 통장이 아니라 당시에 있었던 금융 관련 문화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80년대, 90년대 당시에는 앞서 서술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보다는 개 모임을 통해 돈을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오늘처럼 아마 가시적으로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사실 마통론 그 자체도 저희가 이제서야 발견한 거지, 그 이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가시적으로 확인하는 게 어려웠잖아요. 인터넷에 개를 검색해 보면은요, 구성원들끼리 돈을 모아 목돈을 만든 후에 매달 순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몰아주는 개념으로 확인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개에 소속된 개개인들이 매달 각출해서 돈을 모으고 구성원 중 누군가가 급할 때 그 돈을 쓴 다음에 다시 그 돈을 채워야 하는 사적 대출에 가까웠습니다. 여유가 있는 지역의 개들은 일반적인 개념처럼 돌아가면서 돈을 몰아줬지만, 여유가 없는 지역은 총무가 그 돈을 모았다가 매달 정기 모임 중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받는 식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외부인이 돈을 먹고 도망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가입 조건 또한 매우 엄격했던 것이 있었는데,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전부터 친분이 있던 경우, 대부분 결혼 전 개 모임이 이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친분이 없는 경우인데, 이 두 번째 경우 외부인이 도망치거나 잠적하지 못하도록 안정적인 직장이 있는 남편이 있고 아이가 있으며 소셜 네트워킹에 적극적이고 신원이 확실한 집이 바로 이 개 모임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유명 모 연예인의 부모님은 이런 조건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돈을 마을에서 몽땅 모은 다음에 호주로 도망간 모모모모 닷이라는 사람의 부모님 스토리가 굉장히 유명하죠. 아무튼 그렇게 사기가 발생할 수도 있을 법한 조건이 바로 이 개모임이었다라는 거고,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린 사람이 야반도주 해버린다던가, 돈 관리를 하던 사람이 잠적해버린다던가, 도둑을 맞았다던가, 갯돈을 횡령했다던가 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있었지만 개는 어떻게든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만약 돈을 제달에 못 채우는 경우 구성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달이 조금씩 갚아나가는 식으로 부채를 해결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결혼 후 가입한 개모임의 경우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걸리는 경우 그 흑폭풍을 감당하기가 힘들기 때문이겠죠. 이 개모임이 해체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마통론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는 부분인데, 만약 결혼 전에 갯돈을 썼어,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인 거죠. 결혼 후에 근데 아이가 있는 상황이라면은 맞벌이를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게 당시의 사회 분위기였기 때문에 개모임에 소속된 사람들도 다들 느긋하게 용인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하네요. 때문에 갚는 것도 결혼한 이후에 남편 돈에서 조금씩 떼서 갚는 식으로 진행이 되었지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과거에 결혼을 잘한 경우, 상승혼, 하이퍼가미 본능이 충족된 그런 결혼을 한 경우에는 남편이 워낙 돈을 잘 벌어왔기 때문에 크게 티가 나는 경우는 없었다라고 하네요. 남편과 비슷한 수준으로 결혼을 했을 경우도 남편 돈으로 사치를 부리는 일은 거의 없었다라고 합니다. 사치를 부리거나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렌지족이니 캥거루족이니 적극적으로 타박을 하던 문화가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그 수는 매우 적었습니다.
지방에서는 잠적하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보기 힘들었던 게 일자리도 많이 없고 농촌 사회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 서로의 집안 사정을 자세하게 알던 시절이라 쉽게 도망가는 게 어려웠다고 하네요. 만약 어느 날 갑자기 가족들이 야반 도주하는 경우는 사실 찾아보기가 힘들었고 꾸준히 서로를 상호 감시해 왔다라고 합니다.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라는 말이 존재했었는데 당시에는 혼수가 정말 비쌌다라고 하네요. 냉장고, TV, 침대, 장롱 등 가전집기를 여자가 다 사서 왔어야만 했다라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선 대략 가격을 비교해보면 10대 7 정도의 가격비로 여자가 준비를 해왔다라고 기억하시더군요. 물론 매매는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자가 전세 비용을 준비를 해왔고 그도 힘들었으면 월세 또는 사월세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흔했다라고 하네요. 아무것도 없던 부부의 경우 단칸방에 삭월세로 시작해서 월세를 지나 4년 5년 남짓 걸려 전세를 마련하고 그때가 되어서야 친구들, 직장 동료들을 초대해서 집들이를 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였다고 합니다.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은 가끔 정말 돈이 한 푼도 없는데 결혼하기 위해서 혼수를 마련하는 용도로 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정말 개도 못 들 정도로 지인도 없고 가족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는 사람이 혼수를 해야 할 때 마이너스 통장을 연다라는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하네요. 그런 사람이 주변에 2명쯤 있었는데 다들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래 그래도 결혼은 하겠다니 다행이고 남편 잘 도와서 잘 살아라. 우리에게 돈 빌려달라고 하지 말고 딱 이 정도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인들 개모임에서도 제외되었다라고 하네요. 이후에 개모임은 IMF 이후 자산 대비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빌린 시간이 길어진 사람들이 유리해지자 개를 할 이유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또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대학을 가야 되는 등 갯돈을 낼 여유가 사라지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갯돈을 나눠 가지고 흩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갯돈을 못 채운 사람들만 다시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서 갚고 남편 몰래 채우는 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네요. 물론 걸릴 경우 호되게 망신을 당하거나 아이가 없을 경우 이혼당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 계모임은 교회 문화로 넘어오면서 그 명맥을 일부 유지했다가 신천지 등 다양한 종교적 문제, 앞서 언급된 상호 불신 등으로 인해서 대부분 교회에서도 이 모습을 보기 힘들어졌다라고 하네요. 금융상품이 IMF 이후 많이 등장한 것도 한몫하면서 요즘에는 계모임과 같은 사적 금융은 거의 사라졌고요. 계모임의 네트워크는 온라인에서는 아파트 입주민 카페나 밴드, 교회나 운동 클럽이 이 네트워킹 장소로 많이 변형되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남성들만 몰랐을 뿐이지 혼수라는 걸 준비하기 위해서 여성들이 사용하고 있던 이 대출, 내 돈이 아닌 돈을 써서 남편의 돈을 사용하여 갚아나가는 이런 형태의 모습, 흔히 요즘에 우리가 말하는 마통론의 모습은 과거부터 존재를 했다라는 거죠. 사실 이쯤 되면 마통론은 존재하지 않았다 또는 마통론은 여자를 혐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이다 라고 하는 그런 발언들은 아무 의미도 없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80년대 때도 이미 이런 계모임이란 형태를 통해서 여성들이 사용하고 있던 마통론이라는 거는 이미 존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름만 현재 마통론이라는 형태로 바뀌었을 뿐인 겁니다. 사실 마통론이 뜨면서 정말 유명해진 변호사님이 한 분 계시죠. 그분이 마통론에 대해서 구라가 아니다, 진짜다, 내가 겪어온 내담자들이 실제로 증거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마통론은 진실이다. 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카드 사용 내역이나 계좌의 입금 내용 같은 거를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 등을 위해서 이 자료들을 보게 되는데 사실 마통론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왜 일어나냐면은 여자가 이제 20대 때 돈을 못 모아서 그렇다. 그래서 제가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서 느끼는 거는 일단은 여성분들은 결혼할 때 자기가 어떤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돈을 모아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사실 이 마통론뿐만 아니라 다른 빚도 꽤 많은 경우가 많고 남자분들이 그 마통론에 계속 당하는 이유가 여자친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사실 생각을 잘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 여성의 과거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소비 개념이나 재테크 개념 이런 거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걸 확인을 안 하는 거고 뭐 내가 해외여행 가는 게 좋고 어떤 소비 패턴이나 이런 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이거를 줄이려고 하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게요. 여성들이 돈을 모으는 이유를 보면은 내가 뭔가를 누리기 위해서 돈을 누리지 남성들처럼 나 집 사려고 또는 나 뭘 하려고라고 하는 목표지향적인 그런 돈 모으기를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체험지향적인 그런 저축을 여성들은 선호하죠.
그 와통론을 통해서 결혼을 하는 여자들의 보통 생각은 뭐냐, 이 남자친구, 이제 향후 남편이 될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재정적인 지원을 이끌어낼까. 즉 레드필적으로 봤을 때 이런 여성들은 바로 정확하게 남성을 물적 대상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경제 개념이 없는 사람들과 결혼했을 때 사실은 남편은 그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기 어렵고, 여자분이 기본적으로 살아왔던 패턴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죠. 자기는 결혼을 했는데 예전보다 생활 수준이 떨어집니다. 누구의 탓으로 돌리게 되는데 그게 보통은 남편 탓이 되는 거죠. 변호사가 현장에서 수많은 소송을 하며 느낀 바, 실제 한국 여성들의 경제 개념은 정말 박살난 수준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제가 지난번에도 자료를 보여드렸지만요, 현실은 이런데 명품 소비는 지금 전세계 1위를 찍고 유행은 오마카세가 주류라서 일본에서 뉴스로 한국 이 젊은이들의 오마카세 문화를 비판했죠. 이젠 분식 따위도 오마카세가 나온다라고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고, 그러다가 결혼을 해야 되겠으니 지금 보이시는 자료들처럼 저금리, 혼수비용 대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등의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몇 커플들은 지금 보시는 자료처럼 들키게 되는 겁니다. 이상해서 사채 쓰냐고, 빚 있냐고 해도 없다는 말만 하더니 알고 보니 준비해온 혼수를 전부 다 카드 할부로 했고, 그동안의 월급으로는 전부 다 혼수 비용을 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큰 집은 난리가 났고 돈 없으면 없다고 미리 말하던가, 더 대단한 건 결혼 직전에 처갓집이 집을 사서 이사를 갔다라는 사실. 그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났냐는 거죠. 여자 쪽 집에서 결혼할 때 돈이 없다고 한 푼도 보태주지 않았고, 여자는 마통을 열어서 결혼을 한 거고, 처갓집은 그 새 집으로 이사를 간 거고. 사실 설거지론에 등장했던 퐁퐁남보다 더 심각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혼하기 이전에 이 여성이 나에게 엄청 큰 거짓말, 혼수 비용이 있다, 내가 그만큼 저축을 했다라고 거짓말을 치고, 실상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야금야금 남편 돈이든 자기 월급이든 태워가면서 갚아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80년대 마통론 이야기 개모임에서 이런 여성들을 추방했던 것처럼, 이런 여성들이 문제화되고 이런 여성들 안 좋다, 이런 여성들은 하면 안 된다, 이런 대출을 통해서 결혼하는 행동들을 경외시하고 주의해야 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야만 자정작용이 일어나는 건데, 그런 모습도 현재 2030 여성들 사이에서는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걸 제가 말한 게 아니라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안타깝지만 통계적으로도 전문가가 얘기한 걸 봐서도, 과거의 모습과 비춰봐도 과거의 여성들보다 현대의 2030 여성들의 경제관념이 훨씬 더 심각하고, 결혼에 대해서도 훨씬 더 불공정 거래를 하려고 한다라는 게 슬픈 현실인 것 같네요.